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릴레븐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재킷은 어디로 갔고? 재킷이 없어졌어요. 왜? 더워서. 없어서? 아니, 더워서 입을 수가 없어. 더워서. 뭔가 사람이 네네. 어저께는 좀 진중한데 오늘 약간 좀 건방져 보이는. 오늘 건방져 보여요? 네. 입을 시간 좀 구해와서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없어, 재킷이. 아니, 너무 살쪄 보여. 너무 살쪄 보여. 요즘에 그래갖고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살쪄 보이나? 너무 살쪘어, 너무 살쪘어, 지금. 그래서 요즘에 병대라고. 네, 그래갖고. 네. 병대라고 그래갖고 살 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시장 오늘 잠깐 좀 훑어보고, 네네. 오늘도 뭐 본론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요. 오늘요, 코스피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아침에 아직 코스피가 약간 또 흘러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도하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은 이제 또 연중 최고치 당해서, 가서 상에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어제는 외국인이 좀 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순매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그런 보이는 게 있겠고요. 오늘 보면 종목별로 보면 뭐라 할까요? 시장에서 오늘 제일 모직이 좀 반등을 하면 삼성물산에 또 다시 내리는 것 같던데요. 그죠? 삼성물산 내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2%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게 정말 표대가에 갈지 모르겠지만 뭐 표 대결을 하려 그러면 오늘까지 사야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짜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12일 날 저게 12일이죠? 기준일이? 17일이 저거 아닌가요? 표대결? 네, 17일이 저거 주총 아닌가요? 몰라. 그래서 오늘까지 사야 된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서로 다 확보하려고 현안이 되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오늘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산다고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누가 편 끌어들이느냐 그 차이지. 네, 그렇죠. 국민연금이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사주 블록딜. 네, 그래서 자사주 할 거라는 얘기했더니 삼성에서 그럴 일 없다 얘기했는데요. 모르죠. 하여튼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오늘 그런 이슈거리는 아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 하는데 이거 완전히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은 긍정적인데 부정적 의견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롯데케미칼이 오늘도 나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뚫고 올라가면 지수는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롯데케미칼이 여기서 밀리면 전 지수도 재미없을 거라고 있어요. 코스피는요. 근데 네. 어저께 롯데케미칼 약간 긍정적인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롯데케미칼을 포함해서 석유화학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레포트 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레포트 오늘 또 잠시 후에 이거는 뭐 저보다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항의했는데요. 이성훈 대표가 약간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따 잠시 좀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같은 건 저는 잠깐 봤는데요. 이성훈 대표 잠깐만 훑어주세요. 오늘 뭐 여전히 뭐 일단은 코스닥 시장 매도 거의 없어서 네.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 제약주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거. 그렇죠. 임상 3상이 임박해 있는 애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증거금 100%, 매출 100억에 적자 마이너스 50억인데 시가총액 2조, 1조 막 이런 애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 디오스텍이 밑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이제 가지는 의미. 차 디오스텍도 100%니? 이거 몇 프로니? 모르죠. 이거 보이질 않네, 내가. 늙어서 그렇죠, 자기가. 40%구나. 고령화죠, 고령화. 고령화야. 이거 반사돼서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차디오스텍 같은 경우에 대한 의미, 카메라 부품주에 관련된 의미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또 한번 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전히 뭐 제약주도 좋죠. 녹십자, 양호합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녹십자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한미약품, 그 다음에 뭐 바이러, 그래도 100%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매우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시장의 특징적이다. 일단 극단적으로 좀 뽑아내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디오스텍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카메라 부품주들 지금 매우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쪽이 매우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미국도 많이 빠진 거가 이제 한국주가 빠졌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젯블루라는 거 있어요. JTBL인가 뭐 치면 나올 텐데 젯블루 같은 경우는 7%가 빠지면서요. 항공주가 한 3% 빠졌고요. 항공업종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지수가요. 그리고 다우운송 지수가 한 2% 빠졌어요. 다우운송 지수 흔히 DJT라는 것은 뭐 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도 포함한 건데요. 어찌됐건 항공주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7% 뭐 10% 5% 확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연중 최저잖아요. 다시요. 근접해 있잖아요. 그 최저인데 보면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는 제가 롯데 면세점에 간 화면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호텔신라에 대한 생활의 팁 하나 드릴까요? 호텔신라의 생활의 팁. 네. 제가 호텔신라 요번 주에 또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려요. 사이트가 어느 정도 지금 세일하고 있는지. 제 화면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런 거는 생활의 지혜를 주는 분들이야. 제가 면세점 업계 정말 25년째 다녔거든요. 약간 뭐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500불 이상 사는 사람한테 오션월드 티켓 2장 줍니다. 500불 이상. 웬만하면 500불 쓰고 그러는데 이거가 하루 입장권 자유이용권이 한 4, 5만 원 할 겁니다. 할인받아 뭐 카드 할인받자 3만 원 이상 할 거잖아요. 일단 2장 줍니다. 2장. 네, 2장 줘요.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올여름 택시비는 신라가 쏜다. 가기만 하면 택시만 타면 신라 호텔 거기서 내려갖고 그 창고에 가면 돈을 그냥 10,000원 상품권은 5,000원에서 20,000원 어치 줍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이번에요. 내일이나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안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제가 갈 겁니다. 제가 받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쫙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재미난 거 역시 호텔 신라 다움이야. 절하가 아니라 절상을 합니다. 잘 보세요. 5,000원 이하를 하면 5,000원을 주고요.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5,000원, 2개 10,000원 주고요. 15,000원에서 15,000원 이하면 15,000원 주고요. 15,000원 초과해서 15,100원만 나오더라도 애따 2만원을 줘. 이게 웬만하면 절하를 주잖아요. 호텔 신라다움 너그롬. 이걸 주는 거예요. 호텔 신라가요. 그래서 이 금액 5,000원권 상품권인데 물론 당일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당일을 안 써도 되고 대부분 여기서 상품권을 주거든요. 상품권 주면 이제 이거 티켓 같은 상품권 주면 뭐 2년 유효권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 확인되면 시청자분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호텔 신라 맨날 퇴근하면 돼. 그거 타고 택시 타면 돼. 예? 언젠가 쓰면 되니까요. 네, 예, 이게 있고요. 하나 더 하면 무조건 상관없이 10,000원짜리 또 무한한 10,000원 또 줍니다. 네. 예, 100불 이상 구매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면세점 업계가 25년 만에 이런 것 처음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2분기에 하여튼 이런 내수 관련주들의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예상 있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수 관련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되냐면, 어제 이마트 갔거든. 먹을 게 없더라고, 저녁에. 저녁에 이마트를 갔더니, 이마트에 물건이 동났어요. 네. 이마트에 물건이 동난 이유를 봤더니, 온라인 배달로 다 나간대요. 온라인 배달로? 온라인 배달로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기가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배달로 다 가고, 이제 뭐 이런 과외 활동 자체로 다 지금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온라인 배달로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말고 동네 이제 그 다른 마트를 갔어요. 작은 마트를. 그러니까 그 유기농 그 마트. 한살림하고 초록마을. 한살림 이런 거? 초록마을 갔더니 거기도 물건이 없어요. 이미 아침 10시에 다 동났대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다? 아니,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와서 사가신 거죠. 근데 이마트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아침부터 와서 다 사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호황을 노리고 있고, 특히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 이미 다 돈이 나버렸고, 특히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고 쌓아뒀던 거 있잖아요. 싹 털어떨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세정제 관련 주식을 있으면 매출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지금 다 팔렸는데 앞으로 3년치가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3년치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농담이겠고요. 이게 뭐냐면 어디 정도냐면 저희가 일하는 키움증권 빌딩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본 것만 얘기하면 여의도에 제가 증권회사 한 4군데 저 군데 출입했거든요. 모든 증권의 빌딩에 층층이 있죠. 층층이. 손세정제 다 달라있다. 나 그 알코올 냄새가 싫어갖고 안 쓰는데. 그거는 왜냐면 그 쓰면 좋죠. 왜냐면 병원에 다 있잖아요. 병원마다. 그건 자기가 싫은 거고. 근데 하여튼 그걸 파는 놈이
대박 난 거죠, 지금. 재고가 팔려됐건 어찌됐건 간에. 집에 많은데, 그거. 그러니까, 그게 한번 언젠가 샀을 거라고 누가 줬든지. 그러니까. 누가 왕창 줬어요. 그러니까 3년째 안 쓰는 거지. 그렇죠. 3년째 안 쓰고 있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진짜. 그거 뭐에다 쓰냐면, 청소할 때, 차 닦을 때, 그렇죠. 아니면 그럴 때 쓰거든요. 네. 손세정제인데, 네. 주로 그거에 갖다가 차 닦고, 그 다음에 창문 닦고 이럴 때 썼거든요. 그렇던 좀 어르신들은 그러죠. 하고 나서 찝찝해서 또 닦잖아, 손으로. 뭔가 물컹물컹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종목 좀 몇 개 좀 보겠는데요. 어떤 분은 여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기 뭐냐? MC넥스 얘기하시네요. MC넥스요? MC넥스 요새도 오르나? MC넥스 아까 이거는 MC넥스 오늘 100% 좋아요. 100% 아닌가? 100% 아니죠. MC넥스는 그거잖아요. 그 뭐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 자동차 모듈이. 현대차랑 친하네. 현대차랑도 친하고 스마트랑도 친한데 이게 이제 왜 오르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그거 관련된 얘기를 또 제가 쫙 풀어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저는 일부러 말씀 끊은 게 여기 와서 마이크 장착하는데 시간을 드리려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게스트에 대한 배려보는 나는 배려. 나도 배려한 거야. 왜냐면 그거 꺼내면 또 한 10분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네. 잘했네. 네. 잘했어.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MSCI 이머징의 이제 얘기가 이제 내일 아침 6시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 상해 지수가 되겠는데, 요 얘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좀 잠깐 해보죠, 같이. 상해 지수요? 네네. 상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 추정하는 비중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편입이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편입에 대한 쪽을 추진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이 그 지수 자체 지수 장사하는 애들이니까 네네. MSCI가 됐건 뭐 FTSE가 됐건 뭐 지수 장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코스피보다는 뭐 이런 쪽을 갖다 집어넣는 게 뭐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이 좀 안 맞으면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넣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자금 유출에 대한 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자금에 대한 규모 자체가 추정 자금에 대한 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직접 쓰지는 않지만 인덱스는 아닌데 그 활용하는 액티브 펀드들 이런 쪽에서의 자금 유출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되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긍정적인 재료는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조금이 됐던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자금이 유출됐던 간에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는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약간 숟가락 얹으면 10일 날 새벽에 우리한테 그 전해지니까 그 10일부터 반영되는 거죠. 네. 내일 아침에. 그 반영은 이제 1년 후에 이제 그것대로 내일 결정이 되는 거죠. 공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확한데 저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내일 새벽 6시입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보면 이게 뭐 누가 나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분한 게 아니라 6시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가 여기는 MSCI 거기 보면은요. 그냥 화면에 떠요. 리뷰 결과에 떠요. 그게 다입니다. 누가 와서 인터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년에 이거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때 죽고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머징에 들어간다. 막 그 얘기하는 데서 그냥 한 화면에 요만 조금만 뜹니다. 상해 AP는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비중 딱 뜨거든요. 그게 다고요. 2013년 6월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유예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송금 문제, 세금 문제, 투자 쿼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이슈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적격 기관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작년에 다 확대했잖아요. 그리고 성강통했고요. 이제 성강통은 이제 상해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성강통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중국 정부 당국 열심히 갔어요. 거기. 그 뉴욕에 가서 로비를 했어요. 우리 하겠다, 뭐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증권사들도 될 거라고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투자자랄까도 요즘 보면 상해 A에게 부쩍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보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인데요. 안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권사에서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은 안 된다에 80%, 된다 20%.
우리나라 또 소형증권사, 중소형증권사 또 하나 약간 부정적으로 본 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안 되는 거는 상관없고, 됐을 경우는 어떠냐 하면, 앞서 이승원 대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일부에 보면 뭐 5천억이다, 뭐 1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결국 액티브 펀드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 공식적으로는 MSCI 이머징을 추정했다는 애가 그 정도 되는 거고요. 5천억, 뭐 8천억, 1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5%에 반영됐을 때. 왜냐면 중시에 아직 100% 상해가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아빠가 10년 이상 걸릴 거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매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지금 보면 이거 곱하기 5배에서 10배는 공식적으로이 아니라 나는 MSCI 이머징 정도 해갖고 이겨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액티브 펀드라고 하거든요. 액티브는 5배에서 10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뭐 많고 적건 간에 호재냐 악재냐 보면 분명히 그건 악재입니다. 악재예요. 그럼 보면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보면 오늘 뉴스 어디 보면 어느 경제신문가에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 뭐 이런 노력한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귀신 시나리오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는 4년 만인가에 여기서 워치리스트에서 빠졌어요. 그게 선진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네. 넣어달라고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면 안 되겠니? 다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계속 이번에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도 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청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어. 그러면 제가 예전에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지수 한 10%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그건 초대박이요. 초대박 호재가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그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들어가면 선진국에 만약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머징에 빠져서 선진하면 또 다른 대박이 어디서 나냐? 또 중국이 나요. 왜냐면 중국에 우리나라 10%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중국 가는 거지 뭐. 그게 딱 보면 또 어느 정도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가고 나머지 뿜빠이 하는 거야. 나눠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중국은 제가 뭐 중국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 여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방향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전전님이 보면 4,500, 5,000원에서 이거 수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저는 어느 특정 국가가 이길지는 질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비중은 1.5%밖에 안 된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1.5%만 갖고 놀래?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볼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말씀은 항상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업종이나 주식은 꼭 중국 걸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죠? 특정 어떤 종목은 대한민국 걸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특정 종목은 예를 들어서 미국 걸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보러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 사라면 전 무조건 미국 주식 사라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제가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 굳이 따지지 않으면 저는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 헬스케어 펀드랑 ETF가 있을 거예요. 네네. 타이거 헬스케어 ETF 저 보여드렸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구성 종목 보면 쫙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아이센스까지 들어있다. 그죠? 헬스케어니까. 아이센스 오늘 나름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미국 게 더 좋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 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각을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내일 모레 선진국 레벨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치리스트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언제 빠졌냐? 작년에 아예 빼버렸어요. MSCI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MSCI에 대한 반응. 그런데 또 내일 6시 정도 나오는데 6시에 안 나올 수도 있고 5시 50분에 나올 수 있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걔네가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문장 하나 들어갑니다. 문장 하나. 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타이거 헬스케어에서 지금 쭉 이렇게 화면 정교화는 이성훈 대표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건 제 얘기인데요. 이성훈 대표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종근당, 한미약품, 코롱생명과학, 이게 뭐야? 제가 말한 거야? 이연제약, 타이거 헬스케어 ETF, 아이센스, 시즌 메디톡스,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이거 뭐 ETF기 때문에 100%하고 상관없죠. 100% 상관없죠. 지금 보게 되면은 ETF에서 뭐 셀트리온, 셀바이오텍,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바텍, 그 다음에 뭐 바텍은 좋은 회사죠. 바텍은 우리 이성훈 대표의 친동생이 다니는 회사.
그잖아. 네, 녹십자.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나 꼼꼼히 따져서 갔었겠어, 동생이. 이 종목 내에서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면은 따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정말 탑픽 종목의 접근에 대한 정보가 없고 나는 종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뭐 이렇다라면은 헬스케어 ETF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도 뭐 ETF가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이거 그 헬스케어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의 더블 났습니다. 네. 최고가인데 거의 지금 보게 되면은 14,000원에서 지금 2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최고가는 아직 아니네 또. 네, 아직까지 최고가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쪽으로 붙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뭐 차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목을 알아야지 뭐 들어가는 거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ETF가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도 키움증권도 더 커지고 키움 자산운용 같은 것처럼 키움증권도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있죠. 왜냐하면은 저기를 통해서 그때 인수했으니까 우리 자산. 거기서 그 킨덱스인가 그거? 걔네가 킨덱스 한투 아닌가요? 아니야. 아까 어디에서 그런 없나 모르네. 어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ETF까지 작지만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요 10년 동안에 개인들의 개별 주식 매매는 10년 동안 줄어들었던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펀드 투자도 10년 동안 줄어들었어요. 뭐가 늘어났냐? ETF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 뭐 제가 딴 것까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ETF 시장은 10배 커진다고 있어요. 10배. 10배 뭐야? 500, 100배 커질 수 있죠. 코세프? 네. 키움께 키세프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키움 거 ETF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코세프로 시작되는 거, 코스피 200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 없어요. 좀 아쉽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거 하나 있네. 뭐? 인디아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인디아 합성. 뭐? 주식 파생 합성형.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팟빵에 어떤 분 질문하셨던데요. 네. 팟빵 좀 잠깐 봐주실래요? 네. 그래서 왜냐 어떤 분들이 이제 팟빵에 어떤 좋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두 남자 쇼 아니면 어떤? 두 남자 쇼요. 보시면 이제 저희 방금 많이 보시는데 제가 맨날 대답한다 까먹었는데요. 그 인도 쪽에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아까 보면 아까 좀 전에 저 키움 거 사는 거 그거 있고 그 같고요. 아마 인도 MSCI ETF랑 찾으면 나올 텐데. INDA가 나올 거예요. IND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INDA 이게 그 맞나 모르겠습니다. 대충 치니까 맞는 또 2학년이 똑똑한 사람이야. INDA가 있습니다. 네. 심벌이 INDA예요. 주간 재미없는데요. 좀 재미없네요. 그 INDA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워낙 뭐 좀 안 올랐으니까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국가 ETF 많이 있습니다. INDA 이게 인디아 하는 거고. 앞서 얘기한 키움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주가 많이 떨어졌겠네 지금요. 네. 아까 키움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빵에 하여튼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저희가 안 달아요. 쿨하게. 그래서 어저께 또 시원하게 딱 한 종목에서 욕 한 번 먹었잖아. 한번 좀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려봐. 딱 한 종목, 어저께 그냥 오늘인가 새벽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렇게 또 욕 한 번 먹어보는다 했는데 반성됐어. 정치인한테 졌네. 정치인한테. 그리고 우리는 술 줄제 삐끼 브라더스가 됐어. 삐끼 됐어, 삐끼. 명예훼손으로 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돈 좀 받을 수 있나? 자기가 우리가 명예가 없는데 무슨 명예야? 명예가 없어서. 명예가 없는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맞아? 보여주고 있어. 방송하고 있네 주식 삐끼 놈들. 이 거짓말하는 놈들 중에 악질로 순으로 치자면 1번이 정치인, 2번이 주식 빚기, 3번이 사기꾼. 대상이 넓은 순이며 피해가 큰 순이죠. 대상이 넓은 순이며 피해가 큰 순. 대상이 넓은 순이면은 저 정치인이 제일 넓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지. 부족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지. 그렇죠. 1등을 못했잖아. 뭐든지 1등 해야지. 그래 뭐든지 1등 해야지. 메르스도 이제 코러스로 바뀌어야 될 판이고. 우리 그냥 뭐라 그래. 우리는 저기 뭐야. 삐끼 브라더스 앞으로. 네. 삐끼 브라더스 해갖고 사이트 하나 만들까? 30삐끼 뭐 이런 걸로. 뭐? 30삐끼. 네,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모든 의견을 다 올려주시면 저희는 그냥 냉정하게 뭐 반성하는 거니까요. 반성하고. 보나마나 서운하신 분이겠죠. 이성원 대표가 얘기한 주식이 뭐 보나마나 떨어졌겠지 뭐 딱 한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죠? 내가 얘기한 건 어떻게 됐나? 뭘 얘기인지 기억. 난 지난주 저거 했어. 내가 알아. 피아노. 피아노? 어떻게 됐나 봐봐. 몰랐네? 300개 올랐네? 그러니까 나는 욕먹는 게 아니야. 다 자기 때문에 욕먹어. 나 뭐지? 자기는 제이 콘텐츠리. 제이 콘텐츠리 욕먹어야지. 제이 콘텐츠리 올랐네? 떨어졌구나. 욕먹었어, 자기는. 올랐네. 올랐어. 떨어졌나? 올랐네. 그럼 하이비전 어떻게 했어? 하이비전은 대박 올랐죠. 떨어졌구나. 뭔 소리야, 지금이야? 아니야, 비슷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하이비전이 올랐네. 하이비전이 올랐어. 네. 근데 뭐해? 이러면 뭐야? 그냥 욕먹는 거 싸는 거죠. 해봤자 주식 삐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뭐요? 카메라. 그거 잠깐 얘기할 텐데. 카메라? 오늘 롯데케미칼 얘기 되는데? 그래요? 그럼 롯데케미칼 하세요. 카메라 하지 말지 뭐. 접어. 접어? 롯데케미칼.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네, 롯데케미칼 그 자료 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화학업종 얘기 전반적으로 쓰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 한국투자증권인데요. 그거 한번 내용 좀 봐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롯데케미칼 저는 약간 좋다고 보고 있는데 약간 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7대3 내지 8대1로 긍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사상 최고의 이익 난다는 게 대우증권이에요. 네. 목표주가 뭐 35만 원, 40만 원 있는 반면에 NH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셀 의견을 놨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20만 원 나왔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석유와 이거 지금 안 팔리면 후회될 것 같은 나왔거든요.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면, 왜냐면 저는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게 되면 주가 지수 올라가고 이게 안 되면 떨어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외국인은 좀 팔자, 국내 얘기하는 사자 쪽이거든요. 네. 잠깐만 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한국 화학공업 하신 분이 해줘야 돼요. NH 나 화학 정보 안 했는데? 왜 안 했어? 못 찾았어요? 5월 29일 건데? 아니요, 석유화학업종, 화학업종을 치시면 돼요. 화학업종. 화학업종이요? 네. 그래서 한번 찾으세요. 그 화학업종으로 들어가고요. 네네. 화학업종에서 한국투자하면 나와요. 네네. 네, 한투 거? 한투. 죄송합니다. 한투 거요? 찾으셨어요? 아니, 없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찾아보세요. 네네. 아니, 얘기를 하시든지. 네네. 아니, 뭐 봐야지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뭐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가 혼조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지금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반등하는 시도들이 조금씩 여기저기 나오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정도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확대되는 하락 위험 신호? 그거. 화면 빨리 잡아주세요. 이거 쉽지 않은데.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는 정말 비중 축소. 지속적인 비중 축소. 5월 중순에는 NH투자증권에서 아예 셀 레포트가 났다니까 20만 원. 보셨잖아요, 그거요. 네네. 비중 축소, 롯데케미칼 비중 축소. 그 다음에 금호석유, LG화학은 이제 중립 유지에 대한 쪽인데. 제가 그 화학주 갖고 지금 애널리스트 한 명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리기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품 스프레드가 이제 유지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유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쪽, 스프레드가 이제 유지될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하반기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당연히 유가가 이렇게 유지가 밑에서 어쨌든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덜 내려가면서 이게 스프레드가 유지가 된 건데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제품 가격도 그만큼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서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가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 다만 유화 쪽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적인 성수기에다가 이 스프레드 유지에 대한 쪽을 베팅하는 쪽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되는 거에 대한 쪽을 본다라면은 사상 최대 실적 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 반등의 업스트림 제품의 가격 반등.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 반등 수요 회복이 아니라 일회성 공급 차질에 기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쪽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에틸렌 유도체의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40%, 85% 축소돼 있다. 2분기에는 손익분기점 밑돌거나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역사적 고점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분기 그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조정받으면 하반기에는 $400 이하로 축소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죠. 화학보다는 철강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에 좀 기반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아시아의 에틸렌 차익거래 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에틸렌 아시아 지역만 있니? 미국은 안 하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거 갖다 팔면 되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면 한국 거,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 비싸면 아시아 거 팔고 미국 거 사고 거래하면 되잖아요. 그럼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놓고 봤을 때 스프레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은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분기별 이익은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하반기 제품 스프레드 조정과 함께 크게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매도해라라는 의견에 대한 쪽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거, 지금 이제 뭐 로우 덴서티 폴리에틸렌 아니면 뭐 모노에탈론 글리콜 뭐 이런 PVC 뭐 이런 애들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쪽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진 아니에요? 네, 마진이죠. 그러니까 재료 제품 투입 단가, 그다음에 그 원재료하고 이제 제품, 그죠? 요 이제 그 가격 차이인데 요게 이제 벌어지는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쪽인데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게 그 제품 가격이 덜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공급 차질의 일성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증설에 대한 쪽도 없었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다. 급격하게 축소될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가? 이거 정말 용감한 시각이죠.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면 이제 삼성물산에 잠깐 얘기해드리면 잠깐 속보 뉴스 다 보셨겠지만 지금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가처분 금지 결정 뭐 소송을 낸다고 하네요. 뭐야? 그 주총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뉴스가 있었다. 그래서 노이즈가 또 있다.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플러스 나네 삼성물산 갑자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뉴스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왜냐면 이거 관심 있으신 분 계시니까. 삼성물산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빠지는 것도 삼성물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했다가 삼성물산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실패하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 변동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흥행에 성공하면은 잠시 후 2부 때 잠깐 할까요? 진짜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1부만 보고 나가시는 분 계셔. 네, 그래서 그런데. 잠깐 해 그럼 더 해. 왜냐면 2부를 좀 늦게 시작하자고. 그럴까?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홈쇼핑 유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하나 저는 그냥 전 이걸 갖고 이번에 글을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회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뷰 보면 조만간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케이블 TV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없어지긴 뭘 없어지. 셋탑박스 업체도 지금 다 신고가야. 지금 당장은 그냥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이 프로바이딩이 되는 거죠. 다른 쪽이 들어오는 거죠. 집에 테레비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테레비를 다른 쪽에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성훈 대표도 예를 들어서 뻔하죠. 이성훈 대표도 돈에 예민한 사람이니 예를 케이블 티 한 달에 2만 원인데 나중에 넷플릭스가 7천 원이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케이블 TV 다 죽는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 깜짝 놀랄 하나, 전 이게 엄청 큰 뉴스라고 보는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저는 홈숍 여러분들 시청 뉴스 보면 텔레비 보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KBS 뭐 1, 2 그리고 SBS 뭐 사이에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다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종편이 앞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 가서 바꾸라 하면 지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뭐 이성훈 대표는 좋아하는 점으로 난 짜증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블로턴에서 나온 건데요. 시청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갖고 많이 보는 사람들 많이 보는 걸 해갖고요. 채널을 자동으로 선정해줘 버려요. 짜증나는데? 짜증나게 뭐냐면 이게 보면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 아예 채널이 저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거는 저거죠. 진짜 짜증나는 거지. 뭐야? 그 맨날 얘기하는 네이버가 똑같은 뉴스 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일 짜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SNS에 엮여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부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강제로 앞에 들어와 있는 거가 뒤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있는 것보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CJ 헬로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방송 송출하는 애들이 채널권 갖고서 또 장사하는 건데 그 채널권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없어지는. 왜냐하면 지금은 100명 했다가 자기가 집에서 CJ 케이블 띄워봐 한 명어치 영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명씩 빠지는 거, 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이고, 얘기했다고 괜히 혼나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홈쇼핑이나 그 종편이나 맘대로 앞에 들어가 있던 거 있죠? 싫은 사람 저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자기 돌아와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와 큰 차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지금 반등하는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 있겠고요. 앞서 잠깐 잠깐 아까 얘기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MC넥스. 네네.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 MC넥스? 응. 안 한다 그래갖고 접어버렸더니. 아니, MC넥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C넥스뿐만 아니라. 네. 카메라 전체 부품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런지, 그걸 왜 봐야 되는지, 네.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차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MC넥스 같은 거 우리가 자동차 쪽만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 지난달에 MC넥스를 얘기 드렸을 때, 왜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MC넥스인가가 뭔가 하나가 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갤럭시 A 시리즈에 뭐 독점을 간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형님 그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링스 인터내셔널, 링스 컴퓨테이셔널 이미지를 인수한 거.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스의 카메라 화질을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링스 컴퓨테이셔널 이미지에서 네. 만든 이제 듀얼 카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듀얼 카메라는 이제 옵티머스 3D라든가 옵티머스 3D 큐브라든가 이렇게 듀얼 카메라에 대한 쪽이 이제 3D 이미지에 대한 쪽으로 갈 수 있다.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링스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제 제목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간 모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렌즈 자체가 이미 카메라 모듈 자체가 두 개가 삽입이 된 거죠. 네. 아니면 이제 네 개가 삽입이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다른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아예 다른 걸 갖다 삽입시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카메라가 두 개가 되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800만 화소대에서 그러니까 800만 화소 렌즈로 찍은 거랑 네. 400만 화소 렌즈 두 개를 찍은 겁니다. 네. 렌즈 두 개로 찍었을 때 과연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쪽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400만 화소 카메라를 두 개 쓴 게 네. 800만 화소 쓴 것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깨끗하게 색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차이가 지금 못 느끼죠? 400만 화소로 찍었다라는 게. 둘 다 눈이 예쁘다는 생각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색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400만 화소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갤럭시에 가게 되면 티가 확 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갔고 뭘 보시면 되냐면,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말고 갤럭시랑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갤럭시 지금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깔끔하네.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깔끔하게 훨씬 더 이미지가 곱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카메라, 듀얼 카메라의 3D 이미지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낮은 화소수의 카메라를 가지고 더 정교하고 더 정밀하고 색감 높은 이미지에 대한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메라 렌즈 업체, 그러니까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물론 좋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800만 원짜리 뭐 두 개 넣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LG가 뭐 들고 나왔습니까? 카메라가 1.4? 조리개 들고 나왔잖아요. 조리개 1.4 예, 그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플이 링스를 인수하고 삼성에서도 삼성 엑시노스 7420 칩에도 뭐가 들어갔냐면 듀얼 이미지 처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차세대 카메라는 듀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카메라가 사실은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다고 해서 화면 사이즈만 커졌지 사실 눈으로 이미지 자체에 대한 곱기를 구분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화소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화소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게 바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카메라를 두 개 써갖고 찍는 게 이거를 갖다 처리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미지에 대한 쪽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삼성이 2,000만 원 가한다고 그랬을 때 애플은 화소수를 안 높였어요. 그렇죠. 대신에 뭘 했습니까? 액추에이터를 넣었죠. 그렇죠. 손떨림 보정장치를 넣어서 카메라 이미지가 더 예쁘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듯이 지금 삼떨림 보정장치, 그러니까 화소수를 높이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듀얼 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쪽 두 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네. 화질을 더 깨끗하게 하고 색감을 더 보정을 좋게 하는 이제 이런 그리고 3D 입체감을 주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카메라가 앞으로 이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겠고 다음번에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 강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면에 두 개, 특히 이제 셀카 쪽 같은 경우 전면 두 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전면 두 개, 후면 두 개 들어가면 대박인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제품이 없었느냐?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3D 큐브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기술이 딸린 거죠. 네.
기술이 딸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만 나왔던 건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옵티머스 3D 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카메라가 이미 두 개인 제품은 이미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3D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링스의 그 카메라 기술은 2D에서도 이미지를 더 곱게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낮은 화소수를 갖고도 훨씬 더 그 높은 화소수에 대한 쪽을 이기는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돼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디테일 있는 남자. 네. 칭찬을 또 들었어. 이정원 대표 또 들었어. 네. 디테일 있는 우리 이정원 대표. 네. 예.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스타겐토크 코너 어떤 분입니까? 이승원 대표. 짓하지 마시고. 누굽니까? 첫 달 주식. 첫 달 주식. 첫 달 주식.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하이소닉, 네. 아이소닉이 아니고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 스타킹이었나요? 그 종목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5% 지금 수익률을 달고 계시는. 네. 자, 주동인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또 어려운 길을 나와주셨어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뭐 하나 이분이. 하이비전 보고 있지. 그쵸. 아니 갑자기 하이비전을 말씀하시길래 그쵸. 화소 경쟁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기가 이제 800만 화소 넘어가면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아마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흑백을 썼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랬었나? 네, 오늘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불과 10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같네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불과 3년. 3년은 아니겠죠. 만 3년. 만 3년. 한 그쵸, 5년 아니죠? 5년. 그렇죠. 횟수로 보면 5년인데 만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 뭐 우리 저기 선구자기 얼리 어댑터인 우리 이영혁 위원께서 나 블랙잭을 샀었잖아. 삼성 거. 어쨌든 그만큼 빨리 발전한다라는 부분이고 갑자기 하이비전을 주목하신다는데 즉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지금 보면은 제가 왜 하이비전이라는 소형주죠. 시가총액 1,800억짜리 전 소형주를 거의 건드리질 않았는데 이렇게 건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업종으로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N자 하락 파동이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조정받고 N자 상승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번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업종 차트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N자 하락, 즉 반등 주면 또 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등 주면 추세 하락일 가능성, 그래서 걸려서 하락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저렇다라고 치면 코스닥은 N자 상승입니다. 조정받고 지금 이 고점을 뚫어놨습니다. 오늘 721포인트 고점 뚫어놔갖고 진짜 일일이만 뭐 신고가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뭐냐면 당장 그리스 디폴트 문제 6월 30일까지 또 데드라인이죠. 거기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리 인상, 미국은 금리 인상, 우리는 금리 인하, 뭐 금리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당장 오늘 뭐 중국의 MSCI 이머징 마켓 편입 여부가 5시에 결정이 나는데 유안타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약간은 읽어보니까 신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5시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만약에 MSCI 이머징 마켓에 중국 A 지수가 편입이 된다면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악재죠. 우리나라 시간 5시래요? 그쵸. 난 새벽 6시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개뻥 뛰쳤네. 전 5시라고 MSCI 5시로 알고 있는데. MSCI 바라에서 공고를 했어. 우리나라 시간 5시? 우리 동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5시라고. 5시로 기준했으니까. 쏘리네, 쏘리. 그렇게 됐을 때 또 엄청난 악재. 우리가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 지수 변경했을 때 6개월 동안 고생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이 MSCI 추종 자금들이 뭐 한 3조 달러 된다고 하죠. MSCI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그거 보고 편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이제는 경쟁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살 걸 중국 주식을 사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같은 주식으로 보면은 네. 뭐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의 개념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 살래 이제 뭐 중국의 뭐 샤오미 살래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만 샀던 투자자들이 샤오미를 사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걸 중국 주식을 사게 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장기적으로 악재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다시 이제 메르스라는 이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사실 네. 뭐 내용 보면은 이번 주 안에 뭐 제발 수그러들길 바라는 부분인데 네. 그건 희망사항이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의 요새 기사들이 다 희망사항만 쓰고 있는데 네. 실제 현실은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공포인데 현실은 굉장히 아니야. 그래도 장관님 말씀하는 거 다 맞게 따라야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어처구니 없는 게 무슨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중동을 우리나라가 뭐 축구에서 맨날 가면은 못 이겨서 그러나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렇게 등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등수가 맨 밑에 뭐 6등, 7등이었다가 지금은 당당하게 2등을 갔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그렇죠. 1등이 사우디, 2등이 한국, 밑에 그 다음에 카타르. 저 그거 보면서 뭐 금메달 따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 수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였고 2등이 갑자기 중동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진단 기술이 발전했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거 보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항상 OECD 평균 이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1등 해야지. 그래서 코러스로 만들어야지. 코러스로. 그거 보면서 참. 근데 나라에서 하신 말씀을 좀 믿고 사세요. 우리 인상도 좋은 봉오봉 장관님께서 오늘 내일 아니 근데 고비랑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방역 그렇게 자체가 잘못한다고 살았다 그런 얘기했다가 여태까지 이 모양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방역 자체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호텔 신라 면세장하면 돈을 택시비를 주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잖아. 어쨌든 얼마나 좋아. 나 학교 다닐 때 물난리 났을 때 되게 솔직한 얘기로 기분 되게 학교 좋았다. 안 가서 좋았다고 학교 안 가서. 그 우리 아들도 되게 신나하더라고.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그건 애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지.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 경고 삐. 나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부전자전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더니 애까지. 근데 어쨌든 이 메르스 여파죠. 이 여파가 이번 주 지나서 뭐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 수그러들 거라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가봐야 하는 부분이죠. 차라리 과잉 우려가 낫다라는 거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뭐 병은 그러니까 경계에서 나쁠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우려감이 제발 저도 주식이 빠져도 좋으니까 제발 메르스가 없어주길 바라는 부분인데 일주일 정도 안에서 이 확산이냐 진짜 말 그대로 진정 국면이었는데 확산으로 넘어갔을 경우 코스피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N자 반등이죠. 그러니까 N자 하락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구간에 진입했고요. 반면에 기관 자금들이 작은 돈으로 티낼 수 있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약간의 돈만 코스피에서는 큰 돈 들어가도 티도 안 나죠. 뭐 삼성전자 뭐 100억치, 200억치 산다고 티도 안 나지만 코스닥에서는 100억, 200억 사면은 상한가가 한 10개, 20개가 나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힘자랑하려고 코스닥은 보면 한 달 동안에 최근 굉장히 근래 한 달 동안 투신이 계속 샀습니다.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만 반면에 코스피 쪽은 뭐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졌고 펀드에서 5% 시가총액 5%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게 그렇죠. 뭐냐면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펀드에서 주식 비중이 10%, 그러니까 시가총액 5%를 붕괴시킨 게,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주식을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 지금 뭐 주인은 오히려 외국인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돈은 없고 힘 발휘할 때가 코스닥밖에 없다 보니까 개별주죠. 그쪽을 집중적으로 사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전략 수종으로 진입했던 게 바로 하이비전 같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적으로도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 접근했던 부분이고, 일부 전략 수정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기관 수급에 주목하라라는 제시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건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그 전문가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증권 좀 띄우세요.
증권주. 어제 좀 반짝하더니 오늘 약간 또 다시 죽네. 네. 증권주 얘기 좀 해. 그렇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권주는 저는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를 사실 만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양날개를 퍼덕거려야지 증권주가 쉽게 올라가는데 양날개의 의미가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좋아야지 거래대금도 풍부해졌고 그것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채권 보유 비중이 뭐 50% 정도 되는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중금리,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72더라고요. 네. 전저점 최저치가 1.69인데 1.72까지 빠졌습니다. 거기서 전저점 깨면 시중금리는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베팅하는 거죠? 그렇죠. 그쪽으로 베팅하는 쪽으로 본다라고 보면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크고요. 미국은 지금 국채 투매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은행주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 정반대로 미국 국채 투매하고 독일 국채를 사는 기현상이 기현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주들이 좀 반영하는 부분인데 아쉽지만 잠시 따로 국밥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증권주들이 따로 국밥 가다가 결국은 미국 시장의 채권 투매를 따라가지 않겠네. 즉 어느 정도 반등 랠리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증권주들이 실적을 수반하는 랠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1년 내내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메르스 때문에 1년 내내 랠리가 쉽지는 않죠. 돌발 변수와 코스피가 예전처럼 기고만장하고 날아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2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보자. 연말까지 보지 말고.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제시. 선별적으로 대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매자 형님들이 올라. 그잖아요. 그렇죠. 메리츠가 올라. 그거 어떻게 봐야 되니? 메르츠 뭐 비슷하긴 하다. 그렇죠. 발음 헷갈려. 메리츠 뭐 헷갈려. 메르츠인지 뭐 헷갈리잖아. 네네. 초기에 저도 메르스를 메르츠라고 발음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저도 맨날 방송에서 헷갈렸는데 아까 우리 저도 숟가락 하나 얹으면요. 우리 존경하는 PD님 제 화면 잡아주세요. 존경하는 얘기하지만 안 잡아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숨겨놔야지. 뭔지 알아요? 보이지도 않아. 이게 미국에서 리저널 뱅크라는 게 뭐냐면요. 그 투자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거든요. 지역은행. 이게 본냥 쉽게 하면 우리가 상업은행이에요. 저축은행 이게 지금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ETF거든. 요즘 이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이거를 전주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경기가 좋아져서 대출이 된다는 얘기구만. 대출을 써서 미국의 은행주가 올라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은행주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금리 한 번 더 빠지니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거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테크를 하나 들어가면 미국 경제 상황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쟤네는 돼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은 지금 정부 정책이 은행을 밀어주는 쪽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죠. 계좌 이동부터 시작을 해서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이 은행의 고유 영역을 침범시키고 있잖아요. 결제 영역이라 결제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이런 쪽으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갈수록 조금은 영업 환경에 대한 쪽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보는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리드코프를 보시는 차라리 대부업체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동특. 그래서 리드코프.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전전님을 좋아하고 리드코프 아직도 상장돼 있고 전전님을 좋아하지만 신고가. 어우 죽이네. 저도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네. 저도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저는 전전님을 좋아하지만 약간 제가 틀린 게 하나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은행주를 약간 여전히 디스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은행주. 그건 이승원 대표가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이 보기에는 은행주는 우리나라 은행주 싸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전히 돈 번다는 얘기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키움증권이 들어왔을 때 다른 증권주가 다 죽었거든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핀테크한 되면 될수록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수록 기존 은행은 다 죽는다 보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기업은행 얘기한 건데, 기업은행조차도 재미없잖아요, 요새요. 근데 그 증권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데 증권주도 굳이 따르면 메리츠. 몇 돌리. 아니 왜냐면 그거는 지금은 IM이랑 합쳤잖아요. 그리고 ROE 같은 게 지금 업계 최고거든요. 한 달에 은행 몇 번 가세요? 뭐죠? 한 달에 은행 몇 번 가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시죠. 그렇죠. 갈 일이 없죠. 갈 일 거의 없죠. 만약에 이제 증권을 사는 사람 매일 오지. 저는 이제 가는 경우 돈 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가는 게 이제 구글에서 그 수표 날라오면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만약 그런 것도 그냥 핀테크로 날라오면 그러니까 핀테크로 날라오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가 1층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쵸.
계속해서 매장이 늘어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방 도시나 중소 도시는 여전히 1층에 은행이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맨하탄에 가시면요. 맨하탄에 가보세요. 맨하탄에 계신 분 좀 써주셔야 돼요. 1층에 은행 있는 게 거의 없어요. 1층에는 ATM만 있어요. 1층에. 계좌 때문에 2층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은행 업종이 되는 사업에서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수수료 따먹기에 예대마진 갖고 먹고 살던 은행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지금 은행주는 싼 건 맞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4대 금융지주가 각 지주당 3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산을 갖고 수익 창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 요새 초저금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싼 건 맞는데 올라갈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오늘 이거 해야 돼. 임시필명님이 저를 응원해 주잖아요. 임시필명 159677님 감사합니다. 뉴욕의 경우 옥상에 은행도 있고요. 우리 탐나 주춘님 이렇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다 무인 자동화 기기만 있고요. 제 말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 임시필명 1034님 게이타운에도 2층에 시티방크 있다고 딱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 케케케케님 맨하탄 가봤으면 까발지 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자분들도 좀 시장이 여전히 혼조권이지만 우리 주동희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코스닥은 또 계속 릴리 맛보라 그래서 그래 빵 터졌는데 하여튼 뭐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